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전북 지역 조합원 2천여 명도 대부분 현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북유럽의 정치를 통해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여다보는 토크 콘서트가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좌우 대립적인 한국 정치는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농민단체가 농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112억 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낮 1시 반쯤 부안 왕등도 남서방 약 9km 해상에서 두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투표를 거쳐 참여 조합원 가운데 61.82%의 찬성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 조합원 2천여 명도 이날 오후부터 대부분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농민단체가 농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112억 원을 증액해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면세유와 사료와 같은 농자재 지원에 86억 원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에 16억 원을 추가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농산물 생산비 경감과 쌀값 안정을 위해 예산안에 66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북유럽 국가 하면 복지의 롤모델, 또 의회 민주주의가 떠오르는데요. 실제 민주주의 성숙도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북유럽 정치를 통해 바라본 한국 정치,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여다보는 토크 콘서트가 정읍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34년 전 한국을 떠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에 재직 중인 최현혁 교수. 경제 발전과 제도적으로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운을 뗍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사회냐, 정의로운 사회냐, 국민이 행복한 사회인가를 따져보는 민주적 공고화 여부엔 다소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 스포츠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 힘이 왜 우리 정치에는 없을까? BTS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배우자고 오는데 왜 우리가 정치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왜소해질까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공개한 올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 10위권 안에 들지만 한국은 146개 나라 중 59번째. 최 교수는 정치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행복 지수가 높고 완전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치인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즉 위로부터의 혁명과 우리나라 시민혁명의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강조합니다. 권력을 나열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 때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혁명이요, 깨어서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서워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명이 무서워서 스스로 개혁한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특히 좌파 대 우파로 갈라져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가진 것을 내려놓고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정과 정의의 사회를 각각 입장에서 이해해서 서로를 상대방을 인정 안 함.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인 이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최 교수. 끝까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문화의 장이 마련되셨다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는데요. 결국은 시민 의식을 통한 집단 지성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주의를 싸우지 않고. 지난 2일 서울 광복회관을 시작으로 국회와 대구 등에서 진행된 최 교수의 강의는
통학독민혁명의 성지 정읍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8일 낮 1시 반쯤 부안 왕등도 남서방 약 9km 해상에서 83톤짜리 근해 통발 어선과 2.9톤짜리 연안 자망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당시 부산어선 안전조업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승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이 선장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가정에서는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난방용품이 자칫 화재나 화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 자금동에 살고 있는 최순남 어르신. 시각장애 1급으로 활동보조원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천장은 이미 오래전 누수로 곳곳이 내려앉았고 주방 등은 행여 불이 날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전기 콘센트에는 각종 전자기기들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화재입니다. 불이 났다 해도 혼자서는 119에 신고를 하기도 집을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다치지 말고 내 손으로 끓여드리고 다 하겠으니까 조금만 좀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집에 화재 생기면 아이 되니까 안전을 내서. 겨울철 화재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화재와 관련된 도움이 절실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혼자 살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에 뵀는데 천장도 많이 낙후돼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또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회의해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발굴하겠습니다. 겨울철 전열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화상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겨울철 화재 과열 폭발 중 47% 이상이 전열기 등의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는 이런 난방용품 사용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좀 화재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출하실 때는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꺼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불 같은 거 올리시는 것도 항상 외출할 때는 좀 꺼두시고. 전열기 관련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8일 밤 8시쯤 정읍시 도심에서 승용차가 운행 방향 반대편 인도에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운행 방향의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도로 화분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승용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1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정시 입시가 시작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수학 성적이 정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탐구 영역 성적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수도권 대학 정시 규모가 늘어났다면서 적극적으로 정시에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대면 진학 상담을 17일 정읍시와 김제, 남원 각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순항이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지역주의에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명백한 이해충돌 당사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특별자치도 법안 심사 재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강원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는데요.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논의되자마자 강원과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습니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조정이 되겠냐면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법사위에 단 한 명의 위원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이번 논의에서 무기력하게 배제됐다는 건데요. 강원 지역구 의원이 강변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지역 간 균형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었던 셈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에 사는 한 다둥이 부부가 출산장려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고창군은 5째를 낳은 한 부부에게 출산장려금 1,000만 원을 나눠 지급하고 산후조리비와 축하용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내년에는 출산장려금을 최고 2천만 원으로 산후조리비도 200만 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눈이 올 때 제맛이라 이름 붙여진 설숭어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부안 설숭어 축제가 오늘 16일부터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축제는 숭어 빨리 먹기와 숭어 골든벨, 숭어 특가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